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54화 YQ체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와기영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컨텐츠는 바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영화인 프레이 어웨이입니다. 이 영화는 동성애 전환 치료와 탈동성애 운동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탈동성애 운동이 필요하다는 쪽과 동성애 전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눠서 균형 있게 양쪽의 의견을 담으려고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마 동성애 전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데서부터 거품 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거품인데. 그런 분들은 이번 화를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네, 서로 마음 상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마미곰님들은 영화의 제목인 프레이 어웨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오, 네. 원정 경기를 하다, 뭐 바람을 피다, 오, 뭐 이러더라고요. 바람을 피다도 있구나. 슬랭이네, 슬랭. 저는 기도로 쫓아내다입니다. YQ님의 대본 보고 베꼈어요. 와, 이렇게 양아치죠. 선점. 아니 저는 네. 사실 제가 제일 늦게 답변을 작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그 얘기를 네. 했길래 네. 일부러 플레이를 네. PR로 안 하고 PL로 해서 오, 찾아본 거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런 뜻이 나왔습니다. 지식 뿜뿜이네. 네. 그러니까요.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프레이 어웨이는 뭐 마르타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베꼈는데.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이 기도로 쫓아낸다는 뜻이고요. 영미권에서는 이 관용구가 동성애 전환 치료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동성애 전환 치료로 이렇게 관용구가 됐을까요? 꽤 됐을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왠지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이슈로 떠오른 게 사실 역사가 깊진 않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전에는 그 LGBT까지만 있었는데 사실 되게 이렇게 음지에서 쉬쉬하고 있었지. 약간 이렇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런 관용구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 그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나가라 이러면서 거기도 프레이어 웨이를 쓸까요? 거기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오. 그럴 때 그 동성애를 일종의 귀신이라고 보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보는군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병이라고 생각해서 치료하려고 했던 시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딱 봤을 때 네. 아담과 하가 낳고 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남색하지 말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시도는 참 좋았으나 분명히 네. 본인들도 치료라는 행위를 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영화를 보니까 그 치료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무도 없이 그냥 자기들 뇌피셜로 그냥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그쵸? 치료라는 이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치료가 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세뇌만 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 탈동성애에서 나온 사람을 탈탈동성애라고 하는데 탈탈 털렸네. 네. 그죠? 내가 칠 드립이었는데. 네. 아싸. 아니, 거기 써 있더라고요. 네, 그 네, 영화에서 네. 나왔는데 네. 그 사람들을 그냥 소수라고 치부하고 넘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정말로 그들을 생각하고 치료해주고 싶은 목적이었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가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 공동체가 와야 되고 네. 이미 정치적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고 그쵸. 힘이 세잖아요. 네. 네.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할 것 같아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성애자이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단체를 탈출한 사람들은 동성애자였다가 저는 치료가 돼가지고 이게
원래 게이였고 우리 레즈비언이지만 결혼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사람 걸려가지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이성애자들은 그냥 남일인 거예요. 뭐 괴로워해도 어차피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 안에 계속 남아있던 동성애자들 정말 치료가 된 건지 인터뷰한 사람들만처럼 참고 버티고 있는 건지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시작된 행위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이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성경에서 그 남색하지 말라는 게 그 네. 예전에는 사실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고 남자 애인을 두는 거를 되게 호화스럽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소년들. 예. 왜냐면 옛날에는 남자 말고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권력층에서 그 남자 애인을 두고 있는 게 되게 당연한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데서 기인해서 남색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우선은 여기서 말하는 그 탈동성애가 과연 성경에 나온 남색과 같은 걸까라는 생각을 우선 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좀 마시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다가 너무 술 땡겨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네. 확실히 짚고 갑시다. 네. 보다가 열받아 술이 땡긴 거예요. 술이랑 시작하고 둘 다일 수도 있겠네. 마실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 10분 보고 이거 오늘은 삐삐 좀 많이 처리해 주세요. 네, 이거 봐야겠는 소주각인데 말괄량 이래가지고 네, 진짜 저 말괄량이 같나요? 귀엽죠? 네. 죽은 깨를 찍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좀 답답하게 봤는데 저는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면은 우선 그 지도층 있잖아요. 네. 네. 지도층을 보면서 진짜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못 뛰쳐먹은 인간들이 많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거의 메인으로 다룬 그 존 폴크 부부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 전 게이와 전 레즈비언 부부요. 네. 존 폴크 부부 보면은 그 사람들은 계속 몇 번이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뭐 자기네들은 뭐 잘 됐다 인터뷰도 계속 하고 뭐 TV 전파도 계속 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 보면서 얘네들이 결국엔 이거를 자기네 사업 혹은 아니면 자기네 돈벌이로 이용을 했구나라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게 아니면은 굳이 걔네들이 뭐 계속 매체에 자기네가 뭐 나오고 그때 계속 바빴다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혹시 그 존 폴크가 네. 그 후에 게이바에 들어갔다가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도망치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제 맞아요. 그 사람이 발각이 된 거잖아요. 게이 인권 운동가한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들켰으면은 이중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제 게이바를 가고 거기서 이제 도망가다가 찍히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실 가가지고 벌벌 떨었다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자신의 정체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중성이 들켜가지고 벌벌 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키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계속 그냥 뒤에서는 게이지 타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는 이성애자가 돼가지고 지금 결혼생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중생활을 했을 거라고 손모가지 걸고요. 근데 네. 저는 네. 그렇게 생활을 어차피 해도 못했을 것 같은 게 네. 그 장면을 보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이 바에 간다고 했고 네. 거기에 있는 게이가 그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네. 그 사람은 그쪽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 그쵸, 거니까 그쵸. 네. 이중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큰데 사실. 그런가요? 네, 미국이 얼마나 큰데 다른 지역 가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는. 미국도 크긴 한데 네. 아무래도 그 게이 커뮤니티는 또 좁잖아요 바닥이. 그러면 네. 얘는 볼티모어에 어디 게이바 갔는데 네. 나 걔 거기서 딴 데 그 본 사람이 딴 데로 이동했는데 뭐 네. 내가 어디서 볼티모어에서 존 폴크를 봤다. 그 이게 뭐 소문 퍼지는 거야 뭐 그것도 순식간이니까. 그치. 근데 진짜 안 걸렸으면 이중생활 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 미검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자기가 힘에 부치지 않았을까. 네. 뭐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고.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 손목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손모가지 회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또 한 명 나오잖아요. 전직 레즈비언. 저는 이게 되게 웃겼거든요. 그 말이요. 전직 레즈비언이래. 무슨 직업 같네. 그니까요. 전직 승무원. 그니까요. 그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그 여자 이름 이베트. 네. 너 진짜 삐삐 처리 꼭 해주세요. 삐삐 처리 해주세요. 알겠어요. 지난주에는 그냥 네. 뚝배기로 그냥 덮었는데 오늘은 삐삐를 하겠습니다. 네.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냐면은 그 나중에 심리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단체를 나오고 엑소더스를 나오고 나서 그 이베트가 이제 자기 너무 힘드니까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 장면이 이제 후반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 거기서 진짜 입 진짜 찢어버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소속감이 필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몸담았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맹목적이라는 그 형용사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뭐라 그래 만족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소속감이 필요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간판으로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 네. 닫고 귀 닫고 그냥 자기 가치관 우위에 두고 남을 희생하면서 남을 희생시키고 상처 입히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잘못하고서 이제 깨시민인 척 그때 내가 틀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되려 그런 사람들은 존 폴크도 그렇고 그 이베트도 그렇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밑에서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렇게 앞에 나서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교육학 이론 중에서 네.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맨 밑에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차면은 네. 이게 밑에 영역이고 이제 그렇죠. 이게 충족이 되면 이제 위에가 되는 건데 네. 그 바로 위에가 소속과 뭐 애정의 욕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됐든 소속이 되고 싶어하는 그렇죠. 욕구가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메슬로가 옛날에 네. 이 욕구 이론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이론으로 봐서는 결국 이게 채워져서 뭐 소속감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아 실현인데 그렇죠. 자아 실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못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일단은 자아 존중감까지는 사람들이 해야지 좀 네.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범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본인을 부정하면서 그냥 소속감과 애정만 자아 존중감은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결국 거기서 나와서도 아직도 자아 존중감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소속감에 심취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네. 그쵸.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제 생각은 저는 이 영화를 보고서 네. 여전한 그냥 아직도 그 영화를 보면 탈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그 지지하고 그런 엑소더스 같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네. 돈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그게 이거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그게 진짜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럴 수 우리 있죠. 50 때 그 남영동 그거 있을 때 유명했던 그 고문기술자 누구지? 이근한? 예.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뭐 목사도 되고 뭐 면직도 되고 뭐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살아 있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때가 자기가 했던 행위가 누구를 괴롭히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국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간첩이 일으키는데 반공 이게 그 더 이상 잡아넣지 못하니까 고문을 못하니까 이거 이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개신교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박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박하네. 본인만의 그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섭네. 우리가 봤을 때도 네. 너무 그 고통받은 그때 대학생들도 많고 성인들도 네. 많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한 거는 비인간적인데 본인의 신념에서는 나는 나라를 위한 애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네. 지금 본인들이 뭐 돈 때문인지 뭐 네. 이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보충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와이큐츠님 얘기 먼저 들어보고. 네. 네. 아 저도 미곰님처럼 그 믿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딱 그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예, 존중은 하되 그들의 믿음이 뭐 팩트나 어떤 진실을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 이근한처럼. 그렇죠. 예, 결국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맞다고 믿는 거는 그게 뭐 거짓이든 진실이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해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그거 맞아요. 지지를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탈동성애를 그만두고 성소수자인 자신으로 돌아가서 더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그 달라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까워졌다고 뭐 느낀다면은 그게 탈동성애 운동하면서 막 끊임없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네. 고뇌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데 여러 책들도 있잖아요. 그 탈동성애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뭐 연구 결과 같은 거로도 다 입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엑소더스도 해체된 이유가 또 자기네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환 치료가 불가능하다. 예. 여전히 탈동성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도금하죠. 도금하고 자기 기만이고 세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도 탈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을 모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 저희 주변에 있나요? 저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네. 어디 뭐 그런 반동성애 네. 그 위원장 중 한 분이시거든요. 오, 진짜요? 네. 좋다 좋다. 나중에 한번 그분 모셔서 모셨어야 얘기해도 재밌겠다. 되게 차분하게 네.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실 거예요. 그건 성경 곤란한데? 어디에 이런 말씀 나와 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탈동성애 운동과 전환치료, LGBTQ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늘 옹호하는 쪽이었어요. 네, 그들의 성 지향성을 옹호하는 편이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 영화 보고 생각이 좀 더 굳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 LGBTQ에 대한 생각은 혹시 레이디 가가 노래 중에 Born This Way라고 아세요? 몰라요. 아, 미국님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거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눈물이 엄청 난 가사가 은혜 있었어요. 받으셨네요? 네, 진짜. 레이디 가가의 노래? 진짜 저 원래 가요 같은 거 들으면서 팝송 이런 거 들으면서 저는 막 마음이 벅찬다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저 진짜 솔직히 그 레이디 가가는 항상 좀 기괴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죠. 네. 요즘에 레이디 가가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이전에 한창 초반에는 진짜 미친년인가 싶을 정도로 어그로를 끄는 거.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짜 어그로 끄는 거죠. 막 그 음. 여자 노래 중에는 막 유다 막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악마라고. 맞아. 악마 숭배한다. 네, 근데 제가 그 본디스웨이라는 노래 듣고서는 제가 눈물이 울컥했던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그 구절이 I'm beautiful in my way, cause God makes no mistakes. 이게 뜻이 뭐냐면은 난 내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왜냐면 신은 실수하지 않거든. 이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 욕하는 이유가 게이가 즉 변태적 성행위를 연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게이 하면은 그냥 얘네들은 그 시옷시옷에 미친 애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상을 하니까. 네. 네. 근데 물론 무지개 그 있잖아요. 프라이드 퍼레이드인가? 네네. 예. 그거 할 때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조금 저도 그렇긴 한데 아쉽긴 한데 여튼. 네. 근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그냥 모든 이성애자들이 과연 보통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성행위만 할까요?
그리고 모든 LGBTQ가 과연 성관계에 미친 사람들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게이 이퀄 그 변태적 성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헛소리랑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성애자로서 그 동성애자의 감정을 완벽하게 설명 못해요. 왜냐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남성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 성 정체성을 깨달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구도 네. 그렇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여자 짝꿍 맺어주고 이렇게 유치원에서도 여자 짝꿍 맺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남자애가 더 좋았고 남자애하고 손잡는 게 좋았고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 엑소더스 같이 탈동성애 단체에서는 이게 뭐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서 얘네들이 그런 상처 거다. 때문에 그렇다. 네. 네. 아니면은 뇌구조의 차이다. 이런 걸로 자꾸 퉁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 왜 한낱 인간이 심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사실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쵸. Love. 그러니까 LOV. 그러니까 치료나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 알아서 잘 살게 놔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본인들끼리 기도에 소규모로 이렇게 기도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용히 기도나 해야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 장사 속이구나 생각을 했던 게 결국 막 대대적으로 엄청 막 컨퍼런스 같은 거. 네, 열어가지고 정계 사람들한테까지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역겹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예전에 장애가 뭐 죄를 져가지고 장애가 죄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도대체 맞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습니까? 네. 라는 한데 예수님은 그런 건 무섭다. 없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네. 하지만 네. 지금에서야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장애인들이 네. 하나님의 뭔가 심판이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불과 한 100년, 200년만 해도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고요. 네. 옛날에는 어느 정도냐면 장애를 뭐 치료한다고 해서 뭐 굿하고 그러잖아요. 비슷한데 머리 두개골에다가 말뚝을 박았어요. 그건 죽는 거 진짜요?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고 살아난 네. 사람은 네. 어떻게든 운 좋게 이게 살아남은 사람은 뭐 어우. 치료가 됐다고 보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뭐 뇌가 다쳐서 그냥 누운 건지 모르겠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공중에 매다는 다음에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 다음에 휙휙휙휙 돌려요. 네. 옛날에 이런 너무 소름 식의 돋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하면 소름 돋지만 그때는 그게 장애가 치료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치료하다가 죽으면은 뭐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망 뭐 이렇게 했었던 네, 게 네. 한 불과 한 100년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는데 아무튼 좀 얼마 안 된 근현대적인 네.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동성애도 지금은 이렇게 바라보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건지 싶은 거예요. 네. 동성애가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동성애도 어쩌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아직 우리 미개한 인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영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야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성경을 작게만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성경 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뭐 이미 충분히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 관련된 책 몇 권만 읽으면은 그게 단순히 동성애가 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고 난 게 크죠. 사실. 그쵸. 예, 뭐 후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네. 제가 지난주 미신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보통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건 이런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이거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 이 정도에서 사실 머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퍼센테이지의 목사님들은 네.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네. 그걸 들은 성도들은 그렇구나 동성애 죄구나. 죄구나. 그치 그래. 맞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음. 그냥 본인이 이미 박힌 상태에서 네.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강의를 듣더라도 그 탈동성애 그런 반동성애 사람들 강의만 계속 들으니까 어느 순간 이게 본인들이 확고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점점 문화가 되고 그랬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동성애나 탈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니까 팩트나 그런 버젓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에도 지구 평평설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이 영화는 그러니까 그 지금 탈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구 평평 실제로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구가 네. 평평하면은 네. 예를 들면 거리 일정 거리에다 막대기 3개를 놓으면 판자대기 3개를 놓으면은 네. 평평하면 그냥 빛이 통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구가 둥글면은 네. 이렇게 맨 가운데 있는 판자가 좀 솟아 있으니까 네. 막힌다? 막힐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실험을 했는데 재밌네. 네. 그 둥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온 거지. 네네네. 거기서 뭐 또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또 거기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그렇죠. 이 실험은 왜곡됐고 지구는 평평하다. 결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치. 네. 근데 이게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자유인데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 사회니까 믿음은 자유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강요하는 게- 소수자를 음. 뭐 LGBTQ를 억압하고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쵸. 차별하고. 맞아. 그러면은 미국님은 어땠어요? 생각 달라졌어요? 네,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 처음엔 탈동성애를 주장하고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네. 네. 그 아까 시작할 때 탈동성애 뭐 이런 얘기만 해도 거품 무시는 분들 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약간 그 반대쪽 급파였는데 네. 교회에서 동성애가 그거였어요. 제 발작 버튼.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분노 스위치였네. 네. 그랬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버럭하고 화를 낸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본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화낸다고 저 사람들 생각이 바뀔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세뇌라고 해야겠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어렸을 적에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공포심 이용해서 교회 다니게 하고 그쵸. 네. 성인이 돼서는 뭐 동성애를 인정하면 나중에 소아 성애자도 인정하고 뭐 나중엔 자기 자녀들이 성에 대한 혼란이 올 거라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그 동성애 강사 유명한 그 약 파시는 분도 했고 네. 약하시는 그 안 유명한 분 해가지고 총 2개 동성애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 결국에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에이즈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고 네. 근데 거기 꼭 정치적인 거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자녀들 됩니다. 자녀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 주와 네. 통과되지 않은 주의 뭐 교과서를 막 동성 결혼? 그 네.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네. 그래서 교과서도 이렇게 다르고 그걸 인터뷰한 걸 봤을 때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거죠.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신천지 분들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죠. 되게 반성해야겠다고 싶은 요즘 게 살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 힘들잖아요. 네.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라서 또 그 활동하는 사람들을 네.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프로그램 해가지고 오 진짜? 네, 제가 그걸 봤어요. 한번 저보고 보래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봤는데 네. 하고 스킵 하고 그냥 네. 한 1분 만에 끝나긴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이건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눈높이도 안 해? 시대적 시대적 신천지도 흐름으로. 공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14만 4천. 진짜?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 포인트를 네. 쌓고 노력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포교 활동할 때는 대상한테 공포 정치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할 때는 우리는 네. 좋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자유가 있고 너무 행복이 잘해준대요. 있으니까.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돈 꺼주나? 집문서 주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천국에 14만 4천이 되면은 쌓일 테니까 다시 돌려받을 테니까 빌려줄 수도 있겠네. 마르타니에 못 들어가겠네. 네. 아무튼 그렇게 네. 공포심을 이용해서 아예 생각하는 것도 차단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더 혹해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의 공포심이라는 본성을 이길 만한 이성적인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텐데 사실 쉽지 않겠다 싶거든요. 어렵죠. 네, 왜냐면 본성을 이기는 이성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좀 고민해 보려고요. 죄송해요, 아직 고민 못했고요. 네. 바쁘셔가지고. 해보겠다고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돼. 이것도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내 일이었으면 이거만 엄청 파요. 저 술에 대해서 약간 엄청 파는 거. 네. 네.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팠는데 갑자기 또 반성하게 되네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볼게요. 근데 저는 이게 파이팅입니다. 차라리 낫다고 봐요. 그냥 왜요? 어설프게 음. 맹목적으로 뭐 하나 밀어붙이면서 누구 하나 재물 삼아서 밑에 깔고 가는 것보다는 네. 그냥 아예 관심이 크게 없으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선을 긋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좀 이 말을 하면 너무 회색 분자 같을 것 회색 분자.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탈동성애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 네. 들어요. 네. 네. 무조건 아닐 거라는 생각에 귀를 닫기보다는 그쪽 의견도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일단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싶어요. 아까 네. 그 와이큐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학적으로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하지만 네. 네. 지금까지의 연구 사례고 이게 사실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미래의 과학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장애라는 게 고쳐질 수가 없고 그래서 병이 아니라서 장애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지적 장애를 유발하는 그 세포를 없애는 걸 개발을 했다. 우와. 오. 다운 증후군이었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당연히 장애는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이해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장애도 고쳐질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옛날에 소아마비 네. 가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네. 소아마비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태아일 때. 네, 옛날에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의 2022년에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의견을 들어야지 제 얘기도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진영 논리로 가서 무조건 흑과 백을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야기도 듣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경계성이 풀려지면은 네. 제 얘기도 그때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혹시 뭐 두 분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 제가 혹시 갑자기 저쪽으로 넘어가서 또 뭔가를 외치고 있으면 네. 저주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주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샴싸다고 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